자, 우리 축구대표팀이 말 그대로 도하의 기적을 만들어냈죠. 포르투갈전에서 2대1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16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문화부 조한대 기자와 함께 조별리그 최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조한대 기자, 먼저 포르투갈 경기 내용부터 요약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새벽 조별리그 최종 상대인 포르투갈과 맞붙었습니다. 예. 일단 16강 진출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승리해야 했고 그랬죠.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5분 사실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빠른 시간에 포르투갈의 오르타에게 선제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예. 예, 하지만 대표팀은 당황하지 않고 플레이를 이어갔고요. 예. 네. 전반 27분 공격에 가담한 김영권이 호날두의 몸을 맞고 나온 볼을 쓰러지면서 골대로 찼는데 이 골이 승부의 균형을 맞추는 동점골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도 아주 후반에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극적은 승리였는데 경기를 이기고도 한동안 대표팀 마음을 좀 졸였어요. 그렇죠. 그 6분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국민들도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네, 사실 저도 많이 마음을 졸이면서 봤는데요. 네. 그 그렇죠. 이유는 사실 저희가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표팀의 경기가 끝났을 때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는 아직 진행 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루과이가 가나를 2대 0으로 이기면서 우리 대표팀도 비로소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네. 대표팀과 우루과이는 1승 1무 1패, 승점 4점, 그리고 골 득실까지 같았지만 예. 다득점에서 우리가 앞서면서 16강 티켓을 거머쥘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우루과이가 가나를 잡지 못했다면 우리의 16강 진출도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우리 경기보다 아마 이 경기를 더 긴장하면서 보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 포르투갈전에서 어떤 선수들이 좀 눈에 띄었을까요?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자 대답일 것 같습니다. 네. 다 잘했죠. 예, 그라운드에 뛴 모든 선수들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서 뛰었기 때문에 사실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굳이 몇 명을 뽑자면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선수는 황희찬 선수입니다. 맞아요. 별명이 황소죠. 예, 포르투갈전 결승골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앞선 조별리그 2경기에서 모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네. 팬들에게도 매우 아쉬웠던 대목이었는데요. 그런 황희찬 선수가 후반 21분 그라운드에 나섰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그러니까요. 황희찬은 교체와 동시에 그라운드를 누비며 대표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오른발 논스톱 슛으로 짜릿한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에게 볼을 연결해준 선수는 바로 캡틴 손흥민 선수인데요. 네.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아서 혼자 몰고 가다가 수비 3명에게 둘러싸이자 황희찬 선수에게 절묘한 패스를 넣어준 겁니다. 그랬었습니다. 손흥민, 황희찬 콤비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황희찬은 경기 뒤 포르투갈전에 출전하기엔 리스크가 있는 상태였다면서도 몸이 어떻게 되더라도 출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어제 보니까 황희찬 선수는 사실 그 예전에 예상 명단에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팬들이 기대는 했지만 김민재 선수도 안 보이고 하니까 안 되나 보다 싶었는데 딱 등장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고 맞아요. 그만큼 황소라는 별명이 좀 무색하지 않게 정말 잘 했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16강이 있는데 손흥민, 황희찬 이 EPL 콤비의 활약이 기대되는 상황인데 이 손황 콤비 말고도 숨어있는 포르투갈전 주역이 또 있잖아요. 네. 당연히 있죠. 사실 이 선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바로 이강인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앞선 2경기에서는 교체 투입돼서 특급 조커로 역할을 해줬는데 그렇죠. 오늘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경기 초반부터 그라운드를 활발히 누볐고 네. 결국 전반 27분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
이강인이 왼발로 올린 코너킥이 포르투갈 호날두의 몸을 맞고 문전으로 떨어졌고 김영권이 이를 놓치지 않고 동점골로 연결시킨 겁니다. 예. 동점골의 시작이 바로 이강인 선수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후에도 이강인은 단점으로 지적된 수비 가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포르투갈전에서도 남다른 플레이를 선보인 만큼 컨디션도 좋아 보이는데요. 다음 경기에서도 대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대가 되는데 네. 이렇게 저희도 기쁜데 선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 인터뷰 끝나고 어떤 인터뷰를 좀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많은 취재진이 여러 명의 이제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에 네. 또 선수들이 응답을 했는데요. 네. 먼저 주장이자 캡틴인 손흥민 선수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포르투갈전에서 승리하자 그라운드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지난 부진을 씻어내는 승리라서 감정이 더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발 더 뛰고 희생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 발 더 뛸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국민 여러분의 응원 덕분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지난 가나전 멀티골의 주인공 조규성 선수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맞아요. 상대에게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투지를 갖고 나왔고 다른 선수들도 같은 마음으로 뛰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제 그 장면을 저희가 이렇게 화면 돌려드리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울컥하는 마음이 계속 샘솟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선수들 잘했고 그리고 참 누구보다 마음이 좀 애틋했고 막 안타까웠을 분이죠. 파울루 벤투 감독. 자리에 어제 레드카드 때문에 자리에 없었는데 관중석에 지켜보긴 했습니다만 어제도 보니까 뭐 계속해서 막 뭔가를 수신호를 보내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승리 때문에 여러 진기록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벤투 감독은 오늘 우리 대표팀의 승리로 16강에 오른 유일한 외국인 사령탑이 됐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월드컵에 출전한 32개국 중에 외국인 사령탑이 지휘봉을 잡은 건 우리 대표팀을 포함해서 총 9개국이었는데요. 네. 대표팀을 뺀 8개 나라는 모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특히 오늘 승리가 벤투 감독에게 더욱 특별한 건 자신의 조국 포르투갈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벤투 감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끌기도 했고요. 네. 현재 포르투갈 사령탑인 산투스 감독은 벤투 감독이 자국 리그에서 선수로 뛸 때 예. 소속팀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벤투 감독처럼 월드컵 본선에서 조국을 상대로 이긴 감독의 최근 사례는 2010년에 있었는데요. 네, 네. 벤투 감독이 12년 만에 진기록을 써낸 겁니다.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본 벤투 감독 대신 벤치를 지킨 건 세르지오 코스타 수석 코치였습니다. 예. 코스타 수석 코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린 승리할 자격이 있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예. 이어 우리 선수들은 개성이 강하다며 지금까지 이뤄낸 것보다 더 잘해낼 수 있고 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스틸러였어요 어제. 그렇죠? 예. 한 번 등장했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소속팀 감독이었던 이 산투스 감독의 입장에서도 어제 경기가 좀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된 거잖아요. 어떤 이야기 좀 나눴습니까? 네, 산투스 감독은 우리 대표팀이 경기력에서 대단한 집중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플레이를 눈여겨본 겁니다. 예. 산투스 감독은 우리는 계속 조직력을 잃어가는 반면에 한국은 동점골을 실점한 후에도 집중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이어서 포르투갈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돼 있기는 했지만 공격할 때 집중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자신들의 패인도 짚었습니다. 네. 자, 16강을 확정 지은 국가들이 다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 우리를 포함해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늘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맞아요. 5개 팀 중에 3팀이나 올라오고 호주, 일본, 한국이 올라왔고 특히 일본, 한국은 2018년 이번 대회까지 독일을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기분이 좋았었는데 아시아 국가들 어떻게 좀 선전을 했는지도 그렇고 좀 그 몇 명을 살펴볼까요? 예.
네, 일단 우리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기 이전에 이미 호주와 일본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잖아요. 예. 월드컵 사상 아시아 국가 3개국이 사실 16강에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그렇죠. 예. 정말 이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먼저 호주는 프랑스와 1차전을 1대4로 크게 졌는데도 예. 2, 3차전에서 튀니지, 덴마크를 연파하는 저력을 발휘했고요. 예. 일본은 죽음의 조로 불린 2조에서 우승 후보 독일과 스페인을 이기며 이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일본의 16강전 상대는 크로아티아로 정해졌는데요. 예. 만약에 일본과 우리 대표팀이 16강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한다면 예. 바로 8강전에서 아하. 한일전이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 16강을 이거-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지금 대진표 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브라질 만나야 되잖아요. 브라질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의 그 16강 상대는 바로 우승 후보, 최다 우승국이기도 한 브라질입니다. 예. 네. 브라질은 오늘 G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카메룬에게 경기 후반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허용하면서 0대2로 패했는데요. 네. 하지만 최종 성적 2승 1패, 승점 6점을 올리면서 스위스를 골득실에서 앞서면서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랬군요. 이로써 H조 2위인 우리 대표팀은 G조 1위 브라질과 오는 6일 화요일 오전 4시에 16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은 피파 랭킹 1위 브라질과 역대 7번 싸워서 1승 6패를 기록했는데요. 네. 99년 3월 서울에서 치른 친선 경기에서 맞아요. 김도훈 선수의 결승골로 1대 0으로 이긴 게 유일한 승리입니다. 잊을 수 없죠, 이 경기요. 네. 올해 6월 서울에서 치른 친선 경기에서는 1대 5로 대패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네, 네.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가 자리를 잡았다는 걸 선수들이 눈으로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과감한 패스가 강점인 황인범과 안정적으로 볼을 배급하는 정우영의 중원 조합이 자리를 잡으면서 예. 공격 전개 속도가 빨라졌고요. 선수들의 유기적인 플레이도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강팀으로 꼽히던 국가들도 조별리그에서 이미 짐을 싸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어서 맞아요. 예. 더 이상 예전의 평가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주눅들지 않고 집중력만 잘 발휘한다면 브라질을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일 무서운 게 여한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16강 올라갔으니까 여한 없는 그 마음으로 브라질과도 열심히 하길 기대해 보면서 조한대 기자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